자, 근데 여기서 너무 궁금해, 자기들. 다른 국가들은 탄핵을 어떻게 할까요? 우선 북한과 중국도 탄핵 소추안이 있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자, 근데 여기서 너무 궁금해, 자기들. 다른 국가들은 탄핵을 어떻게 할까요? 우선 북한과 중국도 탄핵 소추안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진짜로. 중국과 북한도 탄핵 소추안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이미 아실 거야. 있기는 있다. 자, 둘 다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들 이미 예상하시겠지만 단 한 번도 탄핵안이 올라오거나 가글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룰이 있잖아요. 룰. 여기 아시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장입니다. 얘네들 저 다 바글바글하게 모여가지고 이제 손드는 거 있어. 여기에 이제 대의원들이 있는데 조선노동당 대의원 이제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소추안이 채택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뭐 저거 되겠습니까 저거? 그죠? 누가 하겠냐 저거? 이미 탄핵 당했을 거면 이 양반들도 다 됐어야 돼. 손모 가지고 뭐 가지고 다 나라가. 중국도 있어요. 중국은 그 전국 인민대표 대회 TV에서 좀 자주 보셨죠? 여기 인민대표 의석이요. 야, 난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지금 요 화면에 보이는 머릿수만 해도 졸라 많잖아. 지금 북한이랑 비교해보자. 이거 일단 딱 한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명이네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뒷줄은 더 많나?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커요 이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많아 사람이. 저게 2080명입니다. 인민대표 의석에 저기 앉는 사람이 2080명이에요. 엄청 많아 사람이 진짜로. 저기에 앉은 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기도 아마 앞으로도 그럴 일 거의 없지 않을까. 북한하고 중국의 탄핵은 요 정도로 얘기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개노잼이니까요. 개씹어졌습니다. 근데요, 일본은 탄핵이 없습니다. 나도 이건 처음 알았는데 탄핵이 일본은 없습니다. 근데 탄핵이 있으면서 없는 거예요. 이게 뭔 개소리냐. 고인이 대신 아베 총리. 일본은 대통령이 없죠. 총리가 국가를 끌고 가요. 근데 저 총리 어떻게 뽑아요? 선거로 뽑는 게 아닙니다. 자, 일본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겠죠. 이제 뭐 중의원이고 참의원이 있는데 그걸 복잡하게 알 필요 없어. 우리가 그거까지 알아서 뭐 할 건데. 일본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출석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국회의원들끼리 투표를 합니다. 총리를 누구로 할 것인가. 그래서 총리가 뽑혀요. 그게 이 양반인 거고, 이 양반 다음에 또 한 명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 명 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 또 있지. 그 양반들인 거예요. 일본도 근데 미국처럼 국회 2개인 거 아시죠? 미국처럼 일본도 참의원과 중의원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양원제도라고 하는데 그 양원제도까지 뭐 쌍으로 있다 해서 양원이야. 근데 이 일본의 국회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라는 게 있습니다. 외우지도 마세요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거 무슨 뜻이냐? 지금 현재의 일본 총리와 장관들, 내각이죠 내각. 의원 내각제니까 그 양반들 다 마음에 안 든다. 신임이 안 간다. 믿음이 안 간다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국회에 목소리를 낸 거야. 그러면 이게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10일 내에 총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럼 10일 내에 총사퇴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총사퇴 한 다음에 새로 뽑으면 돼요. 이러면 되는 겁니다. 새로 뽑으면 돼. 근데 저게 아시다시피 일본은 자민당이 항상 대부분 다수당이잖아요. 그럼 자민당에 있던 총리 나가리 시키고 다시 또 자민당에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별로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나를 감히 불신임을 해? 니네가? 오케이. 국회 총해산. 이것도 가능합니다. 다 같이 다 갈아엎어서 새로 뽑자. 총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걸. 무슨 말이냐. 국회에서 이제 내각 불신임 견이라는 게 나왔어. 이 총리랑 장관 니네 내각 다 마음에 안 들면 이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총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사퇴도 아니지. 오케이 사퇴 다시 뽑으세요 일 수도 있고, 사퇴고 오케이 나 총리고 우리 장관들 다 같이 그냥 니네 국회의원 포함해서 다 해산 선거 다시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선거가 자주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저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저 내각 불신임 결의까지 안 가고 눈치껏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의 총리는요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 권리를 총리가, 저런 막강한 권리를 언제든지 지멋대로 저렇게 해산시킬 수 있는 권리를 총리가 혼자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요. 솔직한 얘기로. 뭔가 지금 그런 상황이야. 예를 들어 이 사람도 몇 번 했거든요. 예를 들어 이 양반이 총리야. 뭔가 지 관련된 스캔들이 막 터지고 있어. 뭔가 이 스캔들이 더 퍼지면 안 될 것 같아.
해산하고서 새로 투표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 일단 국회에서 뭘 다시 하자 그게 아니라 그냥 해산하는 거야. 물론 이 양반도 자민당이고 자민당의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회의를 했겠죠. 솔직한 얘기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겠지만 일단은 해산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 총리 아니네요. 근데 다시 총리 됩니다. 님들 자민당님들 지금 해산해야 될 것 같음. 내 스캔들, 내 와이프 스캔, 사학 스캔 뭐 있었어요. 그런 거 덮어지기 전에 내가 해산시킬 거임. 근데 이번에 국회의원 의석수 좀 더 늘면 알죠? 저 다시 총리 오케이 이렇게 처분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시 총리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국회의원 그 선거가 일본에서 좀 자주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짓거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선거학자들, 민주주의자 같은 거 전공하신 정치외교 쪽의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선거론 관련된 논문 보면은 일본의 그 비민주성, 일본의 선거제도가 굉장히 비민주적이다, 굉장히 개정이 시급하다, 이런 주장이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요런 데도 있어요. 이런 좀 머리 아픈 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 지구에서 가장 큰 국가죠. 러시아. 야, 저는요 러시아가 솔직히 독재 국가잖아요. 지금 탄핵 한 번도 안 했을 줄 알았거든요. 3번이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탄핵 가결이 3번이나 있었어요. 3번. 근데 그 3번이 전부 다 한 명한테 갈긴 거예요. 옐친. 이분 아세요? 푸틴 직전의 대통령이 사실상 저 옐친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소련 붕괴되고 처음 대통령 된 사람 보리스 옐친. 저 사람이 탄핵을 3번이나 당해. 술 좋아하고 춤도 잘 추시고. 이 사람 탄핵을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은 첫 번째 탄핵은 러시아 의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돼야 되는데 3분의 2 이상 찬성이 돼야 가결인데 3분의 2가 안 된 거예요.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이 돼서 표결까지 했는데 가결까지는 안 간 겁니다. 끝난 거야. 자, 두 번째는 옐친이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만 해도 아직도 소련 시절의 국회 제도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옐친이 자꾸 지를 탄핵시키려고 하니까 똑같잖아. 소련 시절에 그걸 다 없애고 새로운 제대로 된 제도, 러시아 연방공화국에 걸맞는 소련 게 아닌 그 소련 때를 좀 벗어내자. 새로운 어떤 그 국회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겠다면서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러시아 법에 있어요? 원래 러시아 법에 없는 건데 옐친이 자기가 저 국회 해산하고 싶다고 해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자마자 다시 탄핵안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실제 국회의원 해쳐먹던 사람들의 입장에선 똘똘 뭉쳐서 저 인간 빨리 탄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잘만 하고 있는 국회의원 임기를 옐친이 그냥 날려버리려고 하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탄핵안을 다시 상정시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옐친의 탄핵안이 러시아 국회에서 상정이 되기 직전인 거예요. 진짜 옐친이 탄핵되기 직전인 거야. 그래서 옐친이 같아서 땅크 몰고 가서 러시아 국회에 땅크로 포를 쏴갈겨버립니다. 진짜로. 그래서 탄핵안이 통과가 안 돼요. 이거 레알이에요. 연기 나잖아 지금. 이게 91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93년도에 또 그랬어. 그 다음 또 러시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요. 3번째도. 그렇게 된 건데 러시아가 그럼 지금 어떻게 탄핵이 되게 되어 있느냐. 러시아도 미국이랑 비슷해요. 러시아도 상원 하원이 있습니다. 하원에서 통과시키면 상원으로 가게끔 되어 있단 말이야. 미국도 그렇고. 뭔가 아래에 있고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랑 똑같아요. 아까 뭐라고 했어?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도 다시 헌법재판소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다 정합니다. 하원에서 가결된 게 상원에서 가결되면 끝이에요. 탄핵이야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탄핵안을 만들어 종이 쪼가리에 써가지고 그러면 하원에 있는 법사위 살짝 청문회 비슷하게 하원에 위원회가 있어요. 탄핵 관련된 법제사법위원회라고 뭐 있는데 이름이 어려우니까 외우지 마시고 탄핵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통령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사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국민들의 커뮤니티에서의 여론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좀 간 좀 보고 이제 솔직히 조사하는 기간 동안 이제 얼굴도 또 많이 찍히고 애지간하면 이제 대통령 탄핵이니까 조사해가지고 전 세계 떠들썩하게 또 카메라 셔터 또 받고 좀 그런 것도 하려고 이제 이런 것도 열심히 합니다. 미국의 국회의원들도.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하원에서 이제 찬성 반대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성이 더 많아. 이제 상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상원에서 결정되면 진짜 탄핵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면 끝나는 겁니다. 저렇게. 이렇게 되는 건데 러시아도 비슷하면서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러시아는 상원에 가서 투표하면 끝나. 근데 미국은 잘못한 거 항목별로 각각 투표를 다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하원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1번부터 10번까지 10가지를 잘못했어라고 상원으로 보낸 거예요. 하원에서 1번에서 10번을 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찬성 반대 투표를. 근데 1번에서 10번 중에 딱 하나라도 잘못했다가 더 많아. 단순하게 과반이 나온 게 있어 하원에서. 그럼 탄핵안 통과한 겁니다. 하나라도
하나라도 넘어가면. 그래서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돼요. 지금 현재 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싶은 정당이 있다면 최대한 건수를 많이 잡아서 개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투표를 하게 해야 돼요. 하나라도 걸리게 해서. 그래서 미국 상원으로 넘어갔어. 자, 근데 여기서 문제인데 미국 상원이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100석이에요. 근데 그 상원에서 100석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그럼 66.6석이죠? 100석의 3분의 2니까 67석은 찬성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애지간하면 상원의 의석이 애지간하면 40에서 60이야. 각 정당이. 상대 정당에서 반란표가 나와주지 않으면 애지간하면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게 있어요. 트럼프도 탄핵을 2번이나 당했습니다. 다 상원에서 부결된 거예요, 그게. 애지간하면 안 되거든요, 저게. 미국에서 지금까지 역사상 탄핵이 4번 있었어요. 동일인물이 2번 있는데 닉슨은 탄핵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 탄핵 전에 지 스스로 저기 된 거야. 앤드류 존슨하고 클린턴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2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번 있었던 건데 빌 클린턴 아시죠? 힐러리 클린턴 남편 비서랑 성추문 사태 뭐 그런 거 있었어.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다들 상원에서 이제 부결이 된 거예요. 상원에서. 그 외에 오늘 미국의 탄핵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게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고 그 외에 프랑스도 추가로 하나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독일, 이탈리아도 사실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노잼이에요. 너무너무 노잼이라서 프랑스만 마지막으로 딱 더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개시보졌습니다. 프랑스가 근데 좀 대박이에요. 프랑스가 좀 재밌어 진짜로. 프랑스도 상원 하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한 걸 대충 보면은 하원에서 통과된 게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끝이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탄핵안이 하원에서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면 상원에서도 통과되어야 된다. 대부분 이렇잖아요. 역시 프랑스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대가 아니라 상원이 탄핵안을 가결시키면 하원으로 갑니다. 하원에서 발의해서 가결시키면 이제 상원으로 가는 거예요. 둘 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 시작이 뭐냐에 따라서. 역시 프랑스예요. 다시 좀 헷갈릴까봐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하원에서 처음 만들어야 상원으로 가잖아요. 근데 프랑스도 하원에서 상원 갈 수 있는데 반대로 상원도 만들어서 하원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상원에서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어요. 끝내는 게 아니야. 상원이 처음에 발의를 했고 가결이 됐으면 그 다음은 하원으로 가야 됩니다. 평등하게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하관계의 느낌이 아니더라고 탄핵안은. 역시 프랑스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원에서 상원으로 가든 상원에서 하원으로 가든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고등탄핵재판소라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 고등탄핵재판소는 누구냐 재판관이? 하원 의원 12명과 상원 의원 12명 총 24명이 고등탄핵재판소의 재판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저 24명 하원 12명 상원 12명 24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때 가서 진짜 탄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야 이거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됐고 상정됐고 가결이 되면 그 순간 그 탄핵안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그 순간 대통령 직무 정지죠. 근데 프랑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그래서 탄핵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직무를 보게 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정말 디테일하더라고 이게 법이. 이게 뭔 말이냐면요. 누가 봐도 잘못했어. 저 대통령이. 이미 잘못했다가 빼박이야. 그래도 최종 탄핵 판결 될 때까지는 그래도 무죄일 수 있어.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그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는 죄인인데 최종적으로 봤을 때 죄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이제 판단하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진짜 그럴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탄핵 최종 판결까지는 무조건 직무보게 허용해야 된다가 있어요 프랑스는. 야 진짜 이게 대박입니다 진짜로. 저희도 이번에 프랑스 저런 선거법이라든가 탄핵 관련된 법안을 살펴보면서 야 저 굉장히 참 복잡하면서 또 잘 되어 있구나. 자 오늘 주요국과 탄핵에 대해서 물론 영국이나 뭐 몇몇 나라는 안 했지만 노잼이라서 제 생각에 단가가 안 나와요. 그런 다른 나라들까지 하면 단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인간 간다요. 오늘 딱 여기까지 스무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분량과 단가 안 나온다 싶으면은 지금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중간에 제가 사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가지고 현재의 더불어민주당과 현재의 국민의힘을 졸라게 깐 내용이 있어요. 쌍으로 깐 내용이 있는데 그건 이제 간다요 다시 보기 채널만 올라가겠지만 본 채널에도 단가가 너무 안 나올 것 같고 분량이 너무 이 영상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것도 편집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개씹어졌습니다. 자 오늘 국가별 탄핵 방법 과정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이 뭐냐고요? 진짜 대박이에요. 저는 홈이랑 손톱깎이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제일 잘 만드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로. 이게 다음 편이에요. 여기까지예요.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